이 경쾌한 소리 들리시나요? 황금빛으로 잘 튀겨진 유자 모양의 옥수수 쉐. 그 안을 비집고 나오는 고소한 다진 소고기와 아삭하게 씹히는 양상추, 그리고 선명한 주황빛 체더치즈의 물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타코하면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이 바삭한 타코 한 입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멕시코의 맛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바삭한 타코가 사실은 멕시코 본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라면요. 오늘 식탁위 인문학에서는 이 바삭한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멕시코의 영혼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문명과 한 노동자 계층의 애환, 그리고 거대한 자본주의가 만나 벌어진 한편의 흥미진진한 역사 추리극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에게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마야의 창조 신화 포폴부에는 신들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옥수수는 그들의 육체이자 영혼, 즉 정체성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신성한 곡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빻아먹으면 체내의 영양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필수 영양소인 나이아신이 결핍되면 피부염과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펠라그라병에 걸려 문명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인류 식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명이라 불리는 닉스타마라가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옥수수를 석회수에 담가 끓이는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이 마법 같은 과정을 거쳐 비로소 생명의 반죽 마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마사를 동그랗고 얇게 펴 코말이라 불리는 뜨거운 진흙판에 구워낸 것이 바로 토르티아입니다. 수저도 포크도 없던 시절, 이 부드럽고 따뜻한 토르티아는 음식을 담는 접시이자 음식을 집는 도구였고, 마지막엔 음식과 함께 먹는 한 끼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년 전 인류 최초의 타코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코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을 따라 우리는 18세기 스페인 식민지배 시절의 멕시코 은 광산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지였고 그 부의 이면에는 원주민 노동자들의 고된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갱도 안에서 그들은 단단한 암석을 깨기 위해 폭약을 사용했습니다. 종이에 화약을 꾹꾹 눌러 담아 막대기 모양으로 단단하게 만 이 작은 폭약을 당시 사람들은 타코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타코라는 스페인어 단어는 무언가를 채워넣는 막에나 뭉치를 의미했거든요. 매일 아침 광부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점심을 쌌습니다. 비좁고 먼지 나는 갱도 안에서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남편이 한 손으로라도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갓 구운 부드러운 토르티아에 뜨거운 고기 스튜나 감자를 채워 마치 다이너마이트 심지처럼 돌돌 말아주었죠. 사람들은 이 광부들의 눈물 젖은 점심을 광부의 타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타코라는 이름의 가장 유력한 기원입니다. 태생부터 타코는 화려한 요리가 아닌 고된 노동자의 삶을 위로하던 소박하고 든든한 소울푸드였던 셈입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혁명과 가난을 피해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소울푸드, 타코도 함께 국경을 넘었죠. 하지만 타코는 곧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장벽이었죠. 모든 것이 빠르고 규격화되어야 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고
쉽게 찢어지는 부드러운 토르티아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방석에 앉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글렌 펠. 원래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길 건너 멕시코 식당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것을 보고 큰 영감을 얻습니다. 저 타코라는 걸 햄버거처럼 빠르고 쉽게 만들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는 멕시코 식당들이 토르티아를 튀겨 먹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예 유자 모양 틀에 넣어 튀겨 형태를 완전히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드쉘 타코가 탄생했습니다. 미리 튀겨놓으니 눅눅해질 걱정도 속 재료가 흐를 걱정도 없었죠. 여기에 멕시코의 복잡한 향신료 대신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다진 소고기와 체더치즈, 사워크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1962년 글렌 벨은 자신의 이름을 딴 타코벨 1호점을 열었고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자동차 문화와 패스트푸드에 열광하던 미국인들에게 타코벨의 하드쉘 타코는 새롭고 이국적이면서도 빠르고 편리한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멕시코 광부의 눈물이 담긴 타코가 미국 중산층의 드라이브 스루 메뉴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멕시코 음식이라 여겨온 바삭한 타코는 사실 멕시코의 전통이 아닌 20세기 미국의 혁신과 자본주의가 낳은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타코의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짜란 무엇일까요? 한 문화의 음식이 다른 문화로 넘어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불러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타코벨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멕시코 타코는 뭘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진짜 멕시코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타코를 드실 때 그 바삭한 쉘 너머에 숨겨진 수천 년의 문명과 땀 흘리던 광부의 얼굴, 그리고 한 미국인 사업가의 야망을 함께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식탁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인문학일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타코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타코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식탁 위 인문학에서는 더욱 지적이고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